3050 클럽, 우리 대한민국 3050 클럽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킨 국가가 현재 7개, 한국을 포함해서 7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현재 많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현재의 삶은 굉장히 빈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과정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찬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공론화 과정 자체가 우리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한 총선 한창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공사 재개된 신고리 오류 코기 관련 천문학적 손실을 낸 공론화팀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지 오류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보험료 13%에 50 또는 12%의 소득 보장률 40. 둘 다 재정 지속 가능한 그런 안으로 이중 질문이 나가서 이제 더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을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건호 위원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는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국민연금의 뿐만 갖고만은 안 된다. 우리가 기초연금도 우리가 손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령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겠고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크레딧도 대폭 확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된 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만으로는 이런 우리가 노인 빈곤에 이런 것들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초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전체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에서 포커스를 해서 그들 수급 범주를 줄이는 대신 포커스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러한 양상 말고도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윤성명 교수님께 좀 여쭤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오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 조정 장치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왜 시기상조인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반론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찬섭 교수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돼도 괜찮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세계 3위 연금 기금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 또 적립기금 운영 수익이 보험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를 포기해도 된다라고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또 윤 교수님께서 좀 한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공론화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조금 더. 두 번째 건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지 오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 공론화가 이제 총선과 물려서 진행된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제 공론화 같은 그런 뭐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서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 KBS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 오류는 아마 이거 보장성 강화안 질문을 하면서
대체율 50% 보험료 13% 할 때 그 설명 문구에 그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동시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다음에 질문지 자체가 양쪽이 다 이제 그 분량을 정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 질문지 자체를 의제 수기단에서 다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다 한 다음에 확정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오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왜곡된 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소진 관련해서 마지막에 하신 제가 아마 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금 소진 우리가 이제 기금을 굉장히 큰 규모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금을 잘 관리 운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재정 계산의 계산상으로 추정되는 기금 소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미래가 증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금이 소진이 되면 연금 급여를 못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기금을 뭐 허투루 쓸 필요는 없죠.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기금이 사실 없는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기금이 있는 나라보다는. 근데 이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 자체를 지금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지나친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층 연금 체계를 작동시켜서 가장 시급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보장성에서는 기초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연금 개혁 논의는 다층의 시각에서 하는 저는 그런 약간 원칙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각 개별 제도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층 논의도 다층 체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자꾸 이제 국민연금 후 기초연금의 논의 구도가 있는데 저는 기초연금 충분히 지금 급여 부조 개혁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의 충돌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은퇴 전에 적용되는 의무 제도이고요. 기초연금은 은퇴 이후에 소득과 자산을 감안해서 사후적으로 국가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동시에 취사선택 양자택일 충돌의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동시에 소득비례 연금과 굉장히 두툼하게 하위계층한테 두툼하게 주는 두 연금을 좀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 파악 인프라도 저는 꽤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기초연금의 논의를 사후가 아니고 급여 보장성을 논의할 때 결합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상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소득 대체율을 41로 정부 안에 41로 유지하면서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시켜 버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자동 삭감 장치라고 사실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은 연속 개혁입니다. 이번 1단계 계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 계단의 가장 핵심은 뭔가 정치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저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일정한 지금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다시 자동 삭감 장치 논란이라는 의제가 들어와 버리면 저는 꽤 1단계 논의 중에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하지만 한국의 이 시점에서는 제도 운영이나 혹은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층면에서 시기상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에 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건호 박사님이 지금 생각하신 자동 안전장치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조개혁 얘기 자꾸 하면 기초연금 쾌진연금들은 복잡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얘기도 안 하고 국민연금 하나 자체로 구조개혁, 모수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오르 박사님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예를 들면 우리 정도 40% 소득 대체를 지급하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8%에서 20%를 걷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적게 걷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시기상조라고 오르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 균형 2배는 더 부담해야 될 걸 자동 안정장치로 다 해결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노소득 강화 방향이라고 저는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40% 소득 대체율 제공하는 나라는 보험료 18% 20%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냈던 안은 뭐냐면 이건 뭐 제가 저 재정계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특위에서도 냈던 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15%까지는 올리자. 6%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 모수 계획인 거죠. 거기다가 핀란드식의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서 보험료 2%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달성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 안정 장치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19.7% 이미 우리가 쌓여있는 1825조라는 GDP 대비 83%에 해당되는 막대한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료 15%라 그러면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어떻게 15% 올리겠다 그러냐. 당신 국민 설득할 수 있겠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도 소득 대체율 35%짜리 재정 안정도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 보험료 15% 올리는 건 형식적으로 소득 대체율 35%에 해당되는 걸로 퉁을 치고 나머지 5%포인트 미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포인트 정도 해당되는 건 핀란드식 자동 안정 장치를 넣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도 재정 안정이 달성 안 된다는 건 소득 대체율 3%포인트 부분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정부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했냐면 매년 70년 동안 기금용 수익률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가정한 것보다 기금용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린다는 걸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지아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부 계시는데 어떻게 매년 그것도 70년 동안 수익률을 1%포인트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환딜러 경험이 있어요. S-OIL에서. 그때 전설적인 외환딜러가 있었어요. 광주은행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 해 은행 수입의 80% 벌어들인 양반이 공격적으로 하다 그걸로 도화선에서 광주은행이 망했습니다. 우리 노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70년 동안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외환딜러하고 주식 딜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경력을 적었더니 경기 너무 많다고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기금 그 소진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도 제가 한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우리 독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KTX 타고 저 전주 가서 갑자기 대구로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 복지 정책의 패스트 디펜더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 제도가 일본 거쳐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악큐 정전의 악큐처럼. 우린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독일 얘기에서 우리가 뭘 빼놓고 있냐면 독일은 전체 연금 지출액의 30%, 35%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야당 의원님들은 목적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 두 개. 여기서는 반드시 미적립 부채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디파인드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시가 가자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고치는 그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가 연금 줄 돈이 없고 인류 문화 유산에 산불이 났는데도 그 헬리콥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위기에서 공무원 사경금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뜨끔하실 텐데 하루아침에 외부의 칼로 연금액 50%를 날려버렸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독일로 돌아가 보면 독일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독일 제도를 맡겨왔으니까 5, 60년 동안 우리보다 많게는 보험료를 5배, 6배 더 부담하고 지금도 2배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 지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35%를 더 낸다는 건 무슨 걸 의미하겠습니까? 독일은 지금은 제도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어느 정도. 근데 예전에 과거에 진 빚을 지금 세금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럼 왜 기금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디파인드 베네핏 방식으로 국민 저를 포함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려면 약속한 액수가 3천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3위의 연기금 국가 아닙니까? 1200조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1825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9.7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9% 걷으니까 거기다가 매년 10.7%포인트 짙게 걷는 만큼 거기에 빚이 더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금을 하나도 안 넣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린 뭐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금개혁 청년 행동에서 무엇보다도 자동안전장치는 반드시 도입하라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